뭐 주말에도 끝나지 않았던 전쟁 뉴스들 계속 나왔죠. 이란 전쟁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넘어갔나? 예.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4월 달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다음부터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특히 미국도 견디기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들도 다 힘들어지는데, 이대로 가면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만 지금 신나는 상황이 돼요. 이 사이에 자유주의 그 연대 이런 국가들은 지금 경제적 타격이 너무 커서 이거 갱생이 쉽지 않겠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중국의 덤핑 물량이 더 취약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멍청한 짓 때문에 오히려 중국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란은 두 번째 지구라도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무식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인식이 어떠냐? 이란 전쟁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가 왜 나와? 참 신기하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업을 받는데 예수를 꺼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이 좋아지거든. 하나님의 적이다. 이 국방장관 수준이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종교적 발언을 쏟아내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 헤그세스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뤄가. 이건 또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예.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과의 전장에서 이 양반은 국방부 내에서도 기독교 전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복음주의 예배를 주최하기도 하고, 이 국방부에서 본인이 속한 소규모 기독교파 성직자들을 설교자로 초빙까지 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태를 가진 분이 계셨죠. 그러니까 공직과 종교를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공직 안에 이런 복음주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기도회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 불과 몇 달 전에도 이런 게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문화가 어디서 건너왔는지 알 수가 있는지. 이 복음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가짜 기독교인데, 이 종교와 정치가 이게 섞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체제가 뭘로 바뀌냐? 1인 독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권 사회로 다시 회귀가 되고 독재로 바뀌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이 공산주의만큼이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이거는 종교의 가면을 쓴 일종의 1인 독재 체제 그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교 유착을 합리화시키고 정치를 기반해서, 종교를 기반해서 정치를 하자는 주장이거든. 근데 종교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은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랬다면은 얘기가 다르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과잉된 종교의 세계관에 빠지면은 지적 능력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교는 모든 그 학문이나 어떤 모든 학문이나 모든 그 지식의 시작인 방법적 회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 철학이 됐든 뭐 인문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뭐 과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우리는 회의라는 걸 한단 말이야. 이게 디스커션이 아니라 서스펙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1 더하기 1은 2인가? 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의 기본이고 지식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는 질문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기반을 해가지고 정치를 해버리면은 그게 독재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야. 이 안에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파 진영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복음주의라면서 종교 유착을 외치는 종교 가짜 기독교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안에서 퍼뜨리겠다고 하는 사상 자체가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에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믿어, 그냥 따라와. 이런 식의 독재를 위한 기반이 이 종교라는 걸 가지고 투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좌파 빨갱이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주의나 기독교 기반에서 자유를 외치 정치를 한다는 이런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위험한 사상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되는데, 종교를 이렇게 개입시켜갖고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예전에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아젠다가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를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장사해보겠다고 하는 문화가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안 좋은 구조가 이제 트럼프에서 나왔고,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 미국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꼬락서니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니까 무식한 놈들이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적 의식이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신의 이름으로 오히려 치환을 해가지고 합리화를, 초월적인 존재나 현상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궤변론자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궤변과 싸우는 게 우파의 의무이고, 이 궤변을 추구하는 게 좌파들의 어떤 생존 원리인데, 그거를 지금 자칭 우파라고 하는 애들이 이러고 앉아있으니 우파가 망할 수밖에 없죠. 우파가 이렇게 망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시대가 더 이상 우파가 얘기하던 시대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낙수효과라든가 뭐 산업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이제 더 이상은 구현이 안 되더라는 거야.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해버리니까 그 기술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사라지는 일자리에 이 고도의 기술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세상의 미래를 우파들이 포기해버렸어요. 방법이 없거든.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주먹질 폭력밖에 없는 거지.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놈들을 우리는 극우라고 하는 거고, 예, 극우 애들은 폭력적 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윤호경 같은 애들도 이런 폭력적인 즉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면서 다른 민족을 또는 타인들을 괴롭혀도 된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애들이 이제 극우가 돼버린 거. 실제 극우가 등장한 거죠. 진짜 극우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도 원래는 좌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우파들이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라는 거야. 근데 장사가 할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념이 우파의 이념이 이전은 없다. 뭔가 인문학적으로도 발전이 돼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인간 사회가 이렇게 적응해가고 그 적응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국가가 주도적으로 뭘 뿌리고 이끌어가고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이런 좌파들의 세상에 반대될 수 있는 우파의 이념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다 늙고 지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무식하고 이러면서 종교에 빠져 사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예, 우파 바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꼬락서니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무식한 종교쟁이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헤그세스도 반대 세력을 하느님의 적으로 규정하고 기독교가 미국인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런 방식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한 미국 헌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종교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멈춰 있어야지 그게 공적인 영역까지 오게 된다. 그때부터는 좌파 빨갱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종교와 정치가 합쳐진 모습이 지금 북한과도 같은 체제, 1인 독재 체제, 공산 1인 독재 체제가 바로 그걸 추구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에서도 종교처럼 김일성이 축지법을 쓰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의 역사가 막 미화되고 그래서 마치 그게 신이 선택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특별한 인간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밑에 있는 일반 뭐 국민들은 모두 다 멍청한 인간들,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서 얘네들을 개화시키고 계몽시키는 어느 구세주가 바로 김일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놈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그 전조 단계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왜 그렇게 됐겠어? 무식하고 멍청한 놈들이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공산주의라는 종교에 빠져서 그러고 사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국에는 폭력을 벌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미사일 만들고 뭐 죽이겠네 많이 협박질이나 하는 양아치가 돼버리죠. 그걸로 받아먹고 뭐 콩고물 받아먹고 버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의 선택을 하진 않았죠.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겠다. 근데 이제 우파가 경쟁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제 무식한 놈들만 남았기 때문에 무식한 놈들끼리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먹질밖에 없으니 극우가 된 거지. 그러니 점점점 이 공산주의 빨갱이자들과 똑같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 정치가 점점 종교화가 되고 결국 그 방향은 뭐다? 1인 교주를 찬양하는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의 이름도 예수도 모두 다 그냥 도구일 뿐이지. 그 독재,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악용될 뿐이고 이들은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권력을 탐하는 이런 그 거대한 정치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종교 바닥에서 정치를 논하는 놈들은 빨갱이 좌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킹스! 왕은 필요 없어. 미국에서 노킹스 시위가 벌어졌다는데 무려 90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헐. 예, 900만, 뭐 사람이. 노킹스, 즉 트럼프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뭐 유럽 중남미까지 퍼지고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또 이러려나? 예. 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미 전역과 유럽에서 대거 시위에 나왔다. 미 50개 주에서 노킹스 행사가 열렸는데 9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예. 그 사진들이 좀 나왔는데 좀 놀랍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진을 좀 보면요. 사이즈가 다르긴 해. 우리나라.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야. 이게 뭐 쓰레기가 아니라 무슨 뭐 누가 쓰레기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람이야. 야, 이거 무지막지하게 보였네. 여기만 10만이래. 와, 씨.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예, 트럼프 반대 시위, 노킹스 시위라고 해서 거의 뭐 도시마다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득그득 모였다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람들이 나왔다고. 이야, 이거 보소.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노킹스라고 사람들이 이제 나온 것들 인파가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긴 했어요.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런 거 뭐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거의 뭐 800에서 90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가 지금 안 좋죠. 이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파병 반대도 너무 높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경제까지도 지금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죠. 거기다가 국제 유가가 진정을 못하고 더 이상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시장이 안 들어먹어. 트럼프는 협상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장이 이제 안 믿는 거야. 양치기 손님이 된 거죠. 그 양치기 손님 효과가 이제 생기니까 시장에서 더 발작을 하고 계속 기름이 더 오릅니다. 그럴수록 미국은 이제 죽어 나가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원재료들, 농산물이나 헬륨 등 이제 주요한 부품 등에 들어가는 것들 미국에 공급 못 받습니다. 여기서 오는 타격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이게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미국의 미래 경제, 금융에 무지막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 세계 금융에서 영향받을 게 어차피 없던 국가야. 그 나라는 몇백 조를 갖다가 이미 동결당한, 그러니까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돈이 묶이기로 했는데 별 타격 없이 원래 그러고 살았어. 원래 가난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빈티나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해서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뭐랄까 어떤 국가가 버는 돈이 꽤나 많은 무기들로 치환이 돼서 많은 미사일이나 이런 잠수정들을 보유하는 쪽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란이 지금처럼 막 두들겨 맞아도 버티는 거야. 어차피 인프라가 약하니까 그거 터져도 다시 지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인데, 지금 미국이랑 나라나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야. 한번 이게 금융에 꺾여버리면 한참 걸려, 한참. 미국도 한번 인플레 좀 올라갔다, 이거 웬만하면 못 풉니다. 웬만하면은 몇 년 내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는 미친 듯한 금리 인상으로 다양한 공장 문 닫고 다양한 노동자들이 그냥 일자리 잃고 난리가 나. 그런 고통을 몇 년 겪고 나야 이게 좀 살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 미국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단순히 이란을 폭격을 해서 애들을 다 죽였다, 이딴 건 일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금융이, 또 전 세계의 금융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복귀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예,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공급이 다 끊겨버리고 여기저기 공급망이 다 터져버렸으니까, 아니 저 유전 때리고 뭐 시설을 다 부셔버렸는데 이걸 언제 다 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복구가 안 되고 공급이 아예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되더라도 있던 것들을 쓰는 것도 몇 개월이지 생산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약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들한테 이걸 우리가 왜 전쟁을 했다, 명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는 거야. 얘네들이 핵무기 추진차를 만든 증거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미국을 테러할 위험이 있었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왜 때린 거냐? 그게 없다는 거야. 뭐 어떤 이란이 학살을 했다, 그 나쁜 놈들이지. 근데 언제부터 미국이 남의 나라 학살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거야? 그래본 적이 언제 있어? 그럼 뭐 북한이든 러시아 침략이든 왜 그럴 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 이런 반문이 나오니까 일관되지 않은 미국의 기준, 이거는 결국 명분이 없었다는 거고, 명분이 없었다는 거는 결국 트럼프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는 건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상황을 봐서 시장에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에 투자해갖고 돈을 벌겠다는 이런 얍삽한 의도 말고, 트럼프가 그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타인이라든지 관세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눈길을 돌리기 위해 이런 뻘짓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더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한 거죠. 그러니 미국 안에서도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죽겠어 라고 다 떼거지로 나오고, 특히 최근 그 공화당에서 유리하게 알려진 지역에서마저도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는 등 공화당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됐다. 그리고 실제 지지율에서도 예측을 하는 걸 보면은 이번 중간 선거의 하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압승, 상황 같은 경우는 반반씩 나눠갖게 생겼구나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부의 미래가 거의 어두워지고 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상원에 몇 명만 넘어가면은 트럼프의 탄핵까지도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트럼프로서는 조급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게 지금 미국 내에서 얼마나 트럼프의 이번 바보 같은 짓에 대한 반발이 큰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협상이 잘 되는데 지상전 투입하자, 협상이 잘 되는데 니들 두들겨 맞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메시지가 혼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 내 지상전도 검토하겠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인할지는 아직 승인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거야, 말만. 지금 말만 막 던지는데, 이게 웃기게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러니 기름값이 왕창창 올라가게 되고, 또 트럼프가 합의가 눈앞에 있다 보면 또 기름값이 또 내려가는 요인이 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데 누구겠어? 예.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겠죠. 미 국방부가 몇 주일에 걸친 이란의 지상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예, 뭐 기습 작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르그섬, 예, 뭐 여기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이제 작은 섬들을 노리자, 뭐 캐슘섬 뭐 이래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예. 부통령은 이란 전쟁이 단기적 충돌이라면 곧 철수할 거라고 밝혔다. 심지어는 철수까지 나왔어. 자,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메시지와 확전 위협을 번갈아 내놓고 있다.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지상군 투입에는 찬성이 12%에 그쳤다. 예.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죠. 62%가 반대, 12%만 찬성. 엄청나게 반대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한다가 사망자가 나왔다. 트럼프가 망하는 거죠. 근데 사망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핵 공격을 방어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 어차피 이란이 애들이 뭐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었는가부터가 좀 의문이라서, 핵무기보다는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행료를 받는 쪽에 더 욕심을 낼 것 같아요. 예, 그쪽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핵무기 자체는 쏘려면은 위치가 노출돼요. 이미 위성으로 다 보고 그 큰 걸 움직이는데도 이미 다 티가 나니까 거기서 폭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실 되게 불편한 거야. 따지고 보면 불편하고, 얘네가 핵무기를 쏘면 지들도 핵무기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도 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못 쏘겠어요. 그랬다가 지들도 맞거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핵무기가 있어도 쏘지는 못해. 쐈다가는 이건 뭐 서로 간에 감당 못하는 상황, 그 온갖 비난을 받고 모두가 다 이런 놈을 조져야 된다고 생각해버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누구 하나 죽는 사람 없이 그냥 모두를 공포감에 빠뜨리면서 금융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핵무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완전히 전략적 자산이 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상전 가면 어디 가냐? 호르무즈 7개 섬 7개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라라크, 캐슈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요 이게 이제 자세히 안 나네. 그런 섬에다가 이제 넣는다 이겁니다. 이거 좀 지도를 봐서 봐야 돼. 지도가 안 나왔구만. 자, 여기 보면 하르그 섬을 봉쇄라든지 라라크 섬,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런 지점들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으면 이제 쏘기 좋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렇게 본토를 막고 여기를 좀 풀어주고 하는데 좋지 않겠냐라는 건데 만들어도 되겠나 이거지. 2,000명의 병력만으로는 장기 작전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비를 실은 해군 함정의 이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가로막는 이란의 방어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늘어서 있다. 그래서 요 해협의 7개 섬을 먼저 장악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라크 섬, 캐슘 섬, 헨섬섬이다. 헨감섬이다. 요런 것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요쪽 그 아랍에미레이트랑 여기가 분쟁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섬들을 미국이 먹게 되면은 다른 면으로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하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이 차지하는 격이기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영유권을 두고 다투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픈 면이 있다. 이걸 나중에 돌려줄 때 이란한테 돌려줄 거냐, 아랍에미레이트한테 돌려줄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자, 여기에는 위험과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보면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 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군 함정들에 탑재된 것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그래서 이란이 그냥 바로 보고 때려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요 해군 함정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도 기능이 진짜로 허접해요. 허접해. 근데 이제 종미주의자들, 미국이면 무조건 옳고 미국의 기술이 대단하다고만 착각하는 그런 좀 덜 떨어진 인간들은 미국의 기술이 막 최첨단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여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해군 함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 때 막 그 홍보하기 위해 잡다한 기능들을 막 넣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올스탑이야, 올스탑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훈련할 때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오류, 어떤 인터페이스의 오류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장비들 자체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려. 왜 느린가? 느릴 수밖에 없이 안전하려면 느려야 되니까. 이게 그 기능이 바다 위에서 하는 그 기능 자체가 미국 쪽이 발전이 잘 안 됐어요. 얘네 미국 쪽에서는 항상 이 전투기 뿅 하고 날아가서 미사일 쏴 빵 하고 터뜨려. 왜 요런 쪽만 발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중전은 미국이 압도하는데 요런 수중전에서는 보다시피 매번 문제가 발생을 해. 느려 터지거나 제대로 기능이 안 되거나 바닷물이 세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나 이래. 얘네가 왜 이러는가? 이게 미국의 지금 군사력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군산 복합제 로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군산 복합제라는 게 전라도 군산이 아니고 이 그 장비 업체들이나 얘네들이 로비를 한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해. 로비가 엄청나는데 그 로비의 방식들이 어디겠어요? 자기네 무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원한단 말이야. 군산 복합제 로비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무기가 나와서 빵 하고 카메라에 와줘야 그래야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군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찍어서도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기술이 발전이 안 돼. 고장이 많고. 그래서 얘네들이 공군 쪽이나 이렇게 막 미사일 벙벙벙 터지는 쪽으로는 그쪽으로 홍보가 잘 되니까 그쪽 로비가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야. 쏠림 현상이. 그런 군비의 쏠림 현상과 개발의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이 폭격 쪽으로만 있지 막상 이런 해군들이 뭔 능력을 좋은지를 이제까지 잘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보다시피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란 앞바다에서 싸우는 거 불가능입니다. 그럼 얘네는 뭔 소용이 있는 거야? 아니 따지고 보면 전쟁이라는 게 다 어딘가 앞바다에서 싸워야 되는데 뭔 소용이 있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되게 바보 같은 거라는 거야. 바보 같은 거. 이게 무슨 어떤 목적이냐면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얘네들의 전략은 이거야.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합니다. 와다다다다 써갖고 황무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그냥 인간들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고용도야 고용도. 그 용도야 그 용도. 이걸 하나로 그냥 막 얘들이 쏴대게 하고 뭘 한다. 그거 꿈 같은 얘기고요. 현실은 폭격을 해서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뒤에 안전하게 배가 그냥 사람을 이동시켜준다의 개념이야.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모양 이 꼴.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어떤 병력을 갖다가 너무 막 최첨단 무슨 미래에서 온 무기처럼 생각하는 거는 진짜 병신 전능화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로비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무기들이 사실 이런 수중전이나 이런 면들 좀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취약점이 있다. 막상 현실 전투에 가면은 그게 효용성이 없는 기능들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민거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이번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란을 압도하지 못하는 대목도 나오죠. 여러 면에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로비에 의한 결과물이 사실은 폭격 말고는 미국이 얻어진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섬을 점령한 지상군이 이란 본토에서 날아오는 드론 미사일 보병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어. 추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제가 얘기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 작아요. 섬이 작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포를 쏴도 그냥 죽어. 여기다가 인간을 올려놓고 우리가 점령을 했다. 이거 덜 떨어진 짓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얘네 위에서 다 쳐다보고 때리는 거야. 그냥 좌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날리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본토에 어디서 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죽는 거야. 그래서 섬에 육군 병력을 올려놓는다라는 거는 정말 하책이죠. 위험한 위험한 작전이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를 먹겠다. 예, 그것도 달랑 뭐 만에서 지금 뭐 늘어난 거는 3만 명까지 늘어났던데 몇천 명 수준으로 이거를 섬 하나를 먹어봤자 요 공격들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무슨 설치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고 그냥 끝난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섬을 점령한 지상군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미사일이나 뭐 이런 드론으로부터 노답입니다. 미국한테는 그런 기술 따위 없어요. 자, 세 개의 섬을 점령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걸 나중에 뭐 이제 합의를 하고 끝났을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섬 점령에 문제를 제기하면 유엔에 그 자기네 땅이라고 이란과 싸우는데 미국한테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란에 돌려줄지 아랍에미레이트에 돌려줄지를 놓고 외교적 딜레마에 미국이 빠질 수도 있다. 섬 점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뭐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니까 미국이 이겼으면 하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갖고 있는 군사 무기 수준이나 지금 군사 경험치나 그리고 통수권자의 지능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이란을 압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장기전에 대비가 안 돼 있고 장기전에 생각하지도 않다가 지금 물려버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말도 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날 지금 양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백날 저 섬을 가져가 봤자 저기서 어떤 미군이 사망하게 되면 오히려 이란의 사기만 올라갈 수가 있고 트럼프의 정치 입지가 더 곤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 작전을 함부로 진행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 미국이 원래 저번 주에 무슨 때리겠다, 뭐 저번 주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행동이 못 옮기잖아요. 지금 도착이 다 했어. 병력이 왔어. 말은 해. 그럼 들어가야지. 근데 고민이 되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실행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양보를 하든지 이스라엘 설득을 하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정치 집단들의 문제는 대화, 협상, 설득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냥 덜 떨어진 전응 같은 놈들 앞에다 앉혀놓고 우리가 쟤네를 욕하고 우리가 쟤네를 증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항상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만 묘사를 하고 적으로 이해하는 건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만 옳다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세계관이 이 종교 세계관이라는 거야. 내 종교만 옳고 남의 종교는 다 이단이다 이래서 배척을 하듯이 이 종교가 묻으면 정치가 이렇게 반민주가 되거든. 그럼 반민주인 애들 사이에서 어떤 실력자가 있겠냐 이거죠. 실력자가 없으니까 협상이고 뭐고 자꾸만 우리가 공포감을 조장해서 우리가 이긴다 자신다 완전히 북한이 하던 짓이잖아요. 근데 먹히겠냐고. 우리는 그냥 한국은 그 사이 껴가지고 그냥 등 다 터지고 배 터지고 지금 뭐 머리 터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윤석열이 그러고 그 이어서 트럼프도 저러고 앉아있으니 정치에 종교가 묻으면 얼만큼 쉽게 망하는지도 잘 보여주는 거다. 이번 사례를 보면.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다 합쳐도 5만 명 택도 없다. 그렇죠. 안 돼요. 한 70에서 100만 명 있어야 돼요. 100만 명. 달랑 5만 명 집계 이제 막 끌어모았어. 다 중동에 있는 애들 다 끌어모았더니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로는 지상전에서 승기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 병력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인원이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자지구에 넣었었는데도 또 미국 주도 연합군도 이라크 친구들 25만 명 넣었는데도 개처발렸죠. 개처발렸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거보다는 많은 70에서 1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란은 뭐 놀고 있냐고. 얘네도 병력이 장난이 아니야. 몇십만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저기 예비군까지 합치면은 그 수가 거의 한 80, 100만 정도까지 같이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한 8, 90만까지는 될 거란 말이지. 거기에 또 이란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까지 받으면 100만 명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나는 5만 명 가지고 이런다라는 거는 너무 사실 지금 초라한 거죠. 초라해. 이제까지의 전쟁 역사를 보더라도 너무 초라한 좀 숫자죠. 이란은 미국 본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면적. 거기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광활한 고원 사막이 혼자는 복잡한 지형을 5만 명 병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고 유지하는 것조차 역부족이다. 뭐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거지만 이란 내부는 미국 군인들이 들어가서 한 달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보급품 공급이 어렵고 날씨 적응 어렵고 지형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보통 얘네들은 막 산속에 숨어서 살아왔던 애들이라서 이란 애들한테 다 털려 그냥 다 죽어. 그래서 이걸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작전이라는 거죠. 한 70만에서 100만 명을 불러도 여기서 한 30만 이상은 죽는다고 봐야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어렵다라는 거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할 거면은 뭐 화끈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불발 시 하루선 폭파해버리겠다. 이란은 협상 같은 거 없다. 그래서 발전소와 유전, 담수화 시설까지 다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럼프 형님의 발언이 진짜 북한 옛날에 북한 불바다 발언과 되게 비슷해. 북한이 우리나라 맨날 협박질할 때 뭐 너희들 다 터뜨려주마, 뭐 댐 부셔주마, 그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이비 종교가 묻으면은 점점점 북한처럼 닮아가는 거야. 무슨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린다,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묘사하게 되거든. 그게 북한과 동일해지는 거지. 무슨 불바다가 나오고 뭐 다 없애주마 이런 건데 없애긴 뭐가 없었냐.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폭력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라지고 자시고 하는 것들을 그 얘기를 할 거면은 정확하게 어떤 선악 관계가 있고 또 정확하게 어떤 책임 소재가 있고 증거를 내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란의 경우는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얘네가 학살을 하든 말든 그걸 왜 미국이 평가를 하고 미국이 심판하고 미국이 왜 형벌을 주냐고. 미국이 뭔데.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거든. 근데 지금처럼 뭐 담수의 유전까지 다 발전소 다 터뜨린다는 거는 그러면 하미네이보다 더 이란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순이 있다는 거야.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이란에 있는 뭐 이런 그 선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면 발전소 유전 담수 시설을 공격하면 안 되지. 근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사는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한테도 고통을 주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하미네이보다 더 많은 이란 시민들에게 죽음을 주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전쟁의 명분이 얼마나 없었는지도 잘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런 담수화 시설이나 유전을 공격하는 거 트럼프가 막았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이거.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화는 없어. 이란은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한화성을 비롯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모두 폭파하겠다고 하였다.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다는 이란과 달리 트럼프는 이란 내 군사 작전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대체 누구인지는 모르고 아무도 이런 말을 믿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을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밑바닥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시장에 반색이 없는 거죠. 점점 시장은 절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쉽게 하고 다 틀린 내용만 얘기하면 뭐다? 그냥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안 믿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권위치고는 상당히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내에서 정부 당국이 분석을 해갖고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고 공개가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미 정부 당국이 이란 미사일 무기고 확실히 파괴된 건 3분의 1뿐 전부를 박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과 다르다라는 거야. 불확실한 파괴 성과. 그러니까 미국이 좀 성과를 과대 부풀렸다라는 거죠. 드론 전력 역시 3분의 1 정도만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란에 남은 로켓이 없다는 트럼프와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란이 영내하면 전력을 소진하지 않고 보존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 자, 정보 분석이 왜 이렇게 틀렸냐고 보면 이란의 지하화된 군사 기반의 시설이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걸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인정한 내용이다. 이란은 전력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았으면 실력 행사로 입증하고 있다. 이란이 집중 포격을 받은 기지에서도 여전히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미국이 말한 것처럼 얘네들의 발사 미사일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폭격을 했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그 정도 성과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지금도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얘네들이 첫날 발사하던 내용과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숫자가 유지가 돼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숫자가 원래부터 많은데 많은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야. 어떤 나라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 그 많은 무기가 어디서 쏘냐? 미국이 타격을 준 게 맞냐?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트럼프가 얘기한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얘기한 것 중에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성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과대평가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까. 이란 로켓이 없다면서 러프형. 그런데 정작 미국의 정부 당국은 여전히 미사일이 많이 있더라. 고성능 미사일까지 이번에 동원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미 정부 당국이 이란 전체 미사일 경납고 가운데 3분의 1만 파괴됐다. 남은 로켓이 없다는 트럼프와의 주장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이란이 향후 몇 주간 계속 비슷한 수준의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란의 어떤 무기가 고갈되었다는 등, 이란이 쏠 무기가 없다는 등, 이제 미사일 쏠 수 없다는 등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다 틀린 거죠. 아니 현재도 쏘고 그게 계속 방송에 나오니까 그게 뭐 AI 합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죽하면 요격 미사일이 없어서 당할 정도고 이전에 보면은 이란이 머리를 굴린 게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허접한 미사일을 막 쐈더라는 거야. 옛날 제네식 미사일들을 쏘면서 일부러 요격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막 이제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야 맞춰 이래갖고 요격 미사일을 초반에 많이 썼다 이거거든. 근데 이런 멍텅구리 그런 옛날 무기에 낭비를 시키고 요격 미사일을 요즘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최첨단 무기를 섞어가지고 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이 완전히 달라요.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서 옛날 같아서 뻥하고 하늘에서 무슨 폭죽놀이 하듯이 요격이 성공해서 터뜨리는데 이제는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 그럼 올라가기 전에 이미 바닥에 와 있어. 뻥하고 터져. 얼마나 빠르냐면. 그러니까 이 미사일, 이란의 미사일이 너무 빨라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기도 전에 이미 목표로 맞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신식 기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상당한 수의 미사일을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드론 전력 또한 마찬가지고 향후 몇 주간 계속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제가 말한 게 나오네요. 작전 초기 이란은 성능이 떨어지는 미사일을 사용했지만 현재 보유 중인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 높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미 저런 게 입증된 것도 그 주변에 그 미국의 기지들을 정확하게 노려서 당당당 때렸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 기술 자체는 놀라운 기술이지. 그 정확하게 좌표를 맞췄다라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오퍼거리 갖고 논란이 된 것처럼 이번 전쟁을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폭격의 정보력이나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폭격 능력을 가지고 이란한테 쏟아부었는데도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 보면 그 폭격이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정보력이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이제 군부 자체가 저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놈들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정보에 있어서 양질의 정보와 수준이 낮은 정보에 좀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엉뚱한 데다가 막 쏴 제끼고 어이구야 뭐 이렇게 됐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좀 능력이 없는 애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기는 좋지만 정보가 이렇게 틀려먹은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인간의 문제가 있다. 그 인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어떤 무조건적인 충성만 강요하고 예스맨만 앉혀놓은 결과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뭐 덜 떨어진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걸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또 이란이 미국과 하나 날렸어 또. 유명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예. 조기 경보 조기 경보기를 날려버렸어요. 유명하잖아. 얘가 요게 레이더가 요게 몇백 킬로 밖에 있는 그 전투함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스캐닝을 하는 거지. 쫙 그 하늘길을 쫙 보는 거야. 예, 날아갔어요. 예, 박살이 났습니다. 이란한테 한 대 맞았어요. 4,500억짜리 E3 파괴됐다. 하늘의 눈에 걸리는 E3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되고 미군 1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예, 전투에서 손실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개망신을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비싼 거를 두면은 당연히 그쪽의 방공망이나 그쪽에도 뭐 방어망을 했을 텐데 그게 다 뚫렸다라는 거야 지금. 야, 이 대단하구만. 미 공군에서 가장 고가 전략 자산 중 하나인 E3 파괴 전례가 없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박살이 심하게 났네. 예. 꼬리 부분이 완전히 절단이 되면서 비행이 불가능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드론으로 꼬라박은 것 같은데 미사일로 꼬라박았구나.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일단은 비용도 많고 예, 또 이렇게 파괴됐네요. 완전히 작살이 났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좌표를 맞췄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란이 어떻게 이거를 거기에 그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미사일을 날려고 그 먼 데에서 딱 맞출 수가 있냐. 이 기술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의 폭격이 현실화됐다면 저 결과는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러시아가 알려줬겠죠. 예. 러시아가 위치 알려준 거 아니냐.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 예. 이렇게 미국의 전략자산인 박살이 났다라는 거는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특정 시설물도 반복 촬영하면서 공개하는 것들 이런 거는 러시아가 뭐 사진을 찍으면 공격을 준비하는 거고 촬영은 공격을 모의하는 것이다. 막 러시아랑 싸우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잘 알겠지. 이전에도 이 미국의 레이더 기지를 정확하게 때렸을 때도 러시아가 미군의 위치를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란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위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건데 조금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어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이득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전략 자산들이나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공급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면 미국은 지금 이란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란, 중국,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지금 미국도 한번 경험하지 못한 굴욕들을 매일같이 겪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는 전쟁 명분과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활발하게 아주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 중국, 러시아랑 맞짱을 떴을 때 어떤 꼬락서니가 나오냐 이렇게 형편없는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력도 없어. 이러니까 누군가는 트럼프를 대신해 죽어야 될 텐데 그거를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의 위기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번 이란 공격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석탄 미주의 산업 구조에서 일반 민간에서는 이미 전기 사용, 전기차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는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는다고 제가 진단을 했죠. 중국은 저런 식으로 공고를 못 받아도 별 타격이 없다. 뭐 러시아로 받으면 되고 송유관이 연결돼 있기도 하고 애초에 중국은 이 기름 의존도를 낮추려고 목적을 가졌던 나라였고 다른 나라는 그런 준비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도 대표적으로 지금 기름 탈원전 외치고 원전 숫자 줄이고 거기다가 뭐 제대로 전기차 뭐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약화되고 그냥 기름 펑펑 쓰자 뭔 걱정이냐 이러고 막 갔고 거기다가 유류세 인하랍시고 그냥 뭐 기름이 올려도 말든 그냥 막 계속 기름 가솔린차 쓰세요 이러고 오히려 방만하게 냅둬버리다가 지금 당한 거예요. 저렇게 중동의 불안정성을 알았다면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웃기게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력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때렸다라는 사람들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사실 자신들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타격보다 지금 우방의 타격이 더 크고 실질적으로 중국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 생산에 대한 어떤 원재료들 특수 자석 뭐 희토류 그 외의 것들이 더 비싸게 팔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장사가고 지금 러시아는 더 신났지 지금. 에너지 전쟁은 이란이 승자 같은데 석유 판매 수익이 2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어? 트럼프가 만들어줬죠. 중국이 이란 상원이 90%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이란이 중국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못 막아요. 미국이 못 막는 거야. 그러니까 좀 무식한 이런 그 K 마가야로나 이런 종미주의 윤호갱 같은 애들의 입장에 그런 머리가 좀 나쁜 애들은 무슨 뭐 이란을 조져갖고 이란이 중국에 수입하는 물량을 미국이 막으면 중국이 에너지를 못 받아서 죽지 않냐라고 하는 멍청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중국이 이란한테 못 받아도 다른데 그 국제유가 있는 거래를 갖다가 중국이 나도 줘 이러고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잖아. 뭐 중국이 공급 못 받을 일이 뭐 있어. 지금도 받아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시장에 들어가서 야 나한테도 줘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뛰기 때문에 미국이 못 건드리는 거야 지금. 이거를 이란을 못 때리는 이유는 뭐다? 중국으로 가야 될 기름을 막으면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못 막는 거예요. 이게 금융적 지식이 있어야 이 정도까지 판단이 가는 건데 무식한 놈들은 그냥 중국한테 공급을 안 하면 중국이 왕따가 돼서 죽을 줄 아는데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냥 국제유가 사면 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근데 문제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문제에 미국이 타격을 받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수입 유가 시장을 중국과 경쟁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국도 좋을 게 없으니까 이란이 중국한테 공급하는 걸 그냥 눈 뜨고 방관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렇게 가격이 올라서 중국한테도 뭐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돈 받고 팔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한테 돈을 얼마나 더 주는지 그거는 별로 뭐 중국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한테 공급되는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알면서 못 막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재를 해제해주기까지 했죠.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해주기까지 했죠. 그 해제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부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위안화 결제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너희도 위안화 결제하는 거 우리가 허락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프타도 위안화 결제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위안화 결제를 통해서 저런 중동 물량이나 러시아 물량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게 됐다면 아주 미량이야. 그래봤자 뭐 그냥 하루치도 안 돼. 그리고 별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조금이나마 갖고 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위안화 거래로 가능해졌다는 거야. 웃기게도 페트로 따라가도 약화됐고 그거를 미국이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저걸 왜 못 막겠어요? 예, 저걸 막는 순간 미국은 자기네 수입 물량을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서 뺏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중국은 더 많은 돈을 줄게 이러고 가져와 버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한테 에너지 타격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되게 단세포적이고 무식하고 금융적으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지. 근데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내가 봤더니만 무슨 뭐 국제 전문가 박사라는 놈도 있고 뭐 어디 뭐 미국에서 살다 온 애가 있고 한데 다 비전문적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뭐 좀 박사급 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다른 쪽 이야기 들으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예측이 다 틀리니까 그런 거야. 왜냐면 이게 너무 종미주의적으로만 가면은 어떤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하는 것들에 따라서 모든 게 따라온다고 하는 이런 사고에 쉽게 이런 도구에 빠지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종교적이긴 한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미국 위주로만 생각하고 미국한테는 어떤 선한 더 좋은 의도가 있다는 걸로 이 밑밥을 깔고 싶다 보니까 이런 과대 망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라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란을 때리면 안 됐죠. 이란과 협상을 해서 데려오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잘 지내게 만드는 쪽이 중국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법인데 이란을 때리고 이란을 더 친중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위안화 달러가 강화되고 페트로 달러가 약화되는 지금 문제가 있죠. 이건 다 트럼프가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멸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걸 윤석열도 증명한 거고 지금 미국도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폭력을 쓸 거면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쟤네를 때려야 될 이유들.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폭력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일본도 안 도와주고 한국도 안 도와주겠다. 영국도 별로 시큰둥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동맹이지만 지금의 미국 행동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은 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트럼프의 성격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건 비정상적인 거고 불법적인 거면서 이런 폭력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침략에 대해서 이런 폭격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을 돕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사면 초과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안화 거래까지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무슨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느니 중국이 힘들다니 이거는 싹 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그냥 사기친 거지 사기. 어떻게든 반중주의라는 정서를 한국에 많으니까 친미 반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돈 벌여야겠다는 그냥 무식한 사기꾼들의 헛소리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결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과 지금 미국이 죽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현상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미국이 위안화 거래를 허락했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중국이 힘들다면 위안화 거래를 허락할 이유가 없죠. 중국이 힘들다면 이란의 저 수출 물량을 왜 안 막습니까? 어디 폭격은 잘 되면서 그 이란 선박을 못 찾아내겠어요? 뻔히 보는데 냅두는 거란 말이지. 왜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채널들이 있다. 하나같이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식한 새끼들이지. 여기에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후티 반군이 참전했다. 우리도 간다. 얘네들은 홍해까지 막아버리겠다. 저번 주에 제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예고하면은 그대로 실전이 돼. 근데 미국은 지금 예고하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아. 홍해까지 막겠다. 후티 반군 들어갑니다. 후티 반군이 뛰어들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쏴 제끼고 이스라엘 당했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은 이제 홍해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은 기름값이 더 뛰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 홍해 쪽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물량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같이 죽자야 지금. 후티의 참전은 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홍해 남단의 이 바브엘만 대보 해협을 봉쇄할 우려 때문이다. 예. 이게 참 난감하구만. 예.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홍해 구역을 갖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후티 반군이 이쪽 홍해 쪽을 가지고 선박을 조져버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도 이제 풀어줘야 돼 지금. 예전부터 후티가 이쪽 부분을 갖다가 선박을 공격한 바 있다. 그래서 세계 공급망에 큰 혼란을 준 적이 있었다. 걸프 국가들 송유관도 위험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지. 그래. 아랍에미리트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송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이게 막힙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티가 왜 지금 들어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어떤 지상전에 대한 작전 가능성을 높일 때쯤 그때 타이밍이 후티 반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저 후티 반군 애들이 그 이스라엘 밑쪽 아래쪽에서 얘네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얘네들을 어떻게 좀 조지기가 어려워. 그리고 얘네들도 병력이 막 없는 애들은 아니야. 얘네들 자체가 그 세력이 그 지역을 그 중심 지역을 얘네들이 먹고 확보를 하고 있는 애들이라서 애들이 막 규모가 작은 게 아니야. 막 몇십만 정도. 그래도 이렇게 병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홍해 쪽을 얘네들이 봉쇄할 줄 아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유럽 쪽으로 가는 거나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이 저기도 있는데 저기가 막히면 우리나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프타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석유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나 항로를 저기가 막으면 뒤쪽 길로 또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대목이 후디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좀 곤란하다. 근데 여기서 이런 타이밍을 노렸다라는 건데 미국이 나름대로 병력을 모았잖아요. 모았는데 이거를 이란의 섬을 공격하려고 얘네들이 쥐어짜고 모았는데 후티 반군까지 저러면 후티 반군에다가 또 병력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한테 상당한 그 이지선대를 주는 거지 지금 압박을 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골라. 우리 쪽은 못 막으니까 우리 쪽은 포기하고 이란만 때리던지 아니면 둘을 나눠서 둘 다 약한 놈들 데려와서 한번 막아보던지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 아주 귀찮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서 선택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보기가 이지선대 문제가 세 개 생겨버린 거 아니야. 원래는 그냥 답이 하나였는데 이제 답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 지상전을 해서 크루드족을 가지고 같이 지상전한다. 그래서 크루드족에 미국이 무기를 준다면은 터키도 참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터키도 크루드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우리도 싸우겠다. 근데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 1위예요. 이거 사이즈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런 중동 지역의 복잡성을 잘 모르고 지금 괜히 이란을 때렸다가 상황을 되게 악화시켜 버리는 셈이에요. 그는 트럼프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트럼프가 좀 중동 상황을 알았다면 함부로 때리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야겠구만 이러고 이게 방법론이 나오는데 애를 먼저 때리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중동의 이런 민족끼리의 갈등의 상황, 종교의 갈등의 상황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에서 이 균형이 이제 깨져버렸잖아. 그러면 이란이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다 둘러싸여져 있지. 바닷길은 다 이런 그 반미 국가들이 다 쥐고 있지. 여기에 가장 그 사이즈가 센 터키가 크루드족과 아주 사이가 안 좋지. 근데 크루드족은 자기네 땅을 달라고 징징대고 앉아있지. 거기다가 막 얘네들은 뿜빠이는 데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무기 들고 있고 어떤 애는 정당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일을 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핑계 삼아서 이런 소수민족을 죽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중동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셈이 되는 거야. 미국 핑계 대면서 이번 기회에 크루드 애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거든요. 크루드 애들은 다 분산돼서 몇천 명씩밖에 다 안 돼. 얘네 다 안 모여. 그러니까 그냥 다 싹쓸이해서 죽여버린다. 아주 골치 아픈 놈이 이번에 삭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어디 나쁜 놈들 무장세력도 없앤다고 막 지들끼리 진출하듯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죽여도 되겠다. 티가 안 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참전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고 좀 그 상황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상전 하더라도 크루드족을 끌고 와서 하기는 어렵다. 크루드족을 몸빵 삼아서 하고 싶은 요건은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이건 뭐 돌아갈 수 없는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란 본토에 들어가는 작전보다는 뭐 섬을 노리든지, 아니 섬을 노리기 전에 아마 뭐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미국으로서 선택권이 거의 지금 없다. 막말로 섬을 먹는다고 한들 이게 상황이 바뀔 거냐, 홍해가 막혔는데 이런 또 문제가 또 새롭게 발생한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반미 국가들 자체가 오히려 친미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연대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반미 국가들에게 엄청난 효능감을 주고 얘네들이 응집을 지금 만들어버렸다는 거. 종교적, 민족적, 그리고 어떤 반미적인 이런 정서적 공감대까지 강하게 형성돼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 금융을 다 우리들이 박살내주 막 이러고 나가버린다는 거야. 왜냐면 그 나라는 원래 가난하니까. 원래 못 사니까 얘네들은 그거 몇 개 폭격 맞고 터져도 알 바가 아니야. 근데 한국, 일본, 미국은 그거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당장에 이러다가 차 못 타. 기름 뭐 차 팔아야 돼. 그 차가 팔리겠어. 누가 차를 사냐? 기름값이 비싼데. 그거는 차값이 똥값이 돼요. 이미 재산상 뭐 손해를 봐. 거기에 막 엄청나게 불행함을 느끼지만 저렇게 종교로 뭉쳐있고 저렇게 가난한 애들은 아파트 몇 개 날라가봤자 그거 뭐 어차피 상관없어. 원래 우린 가난해. 그런 애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적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반미 어떤 반미 시아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응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는 각도다. 미국이 과연 뭘 선택할 수 있겠는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위험해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까지 우리가 보는 동안 우리가 흔히 미국에 대해서 또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들, 뭐 자칭 박사님, 무슨 뭐 지가 외교 전문가이냐면서 깝치면서 얘기했던 놈들 예측은 다 틀린 걸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미국은 위안화 거래를 허락을 했고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공급되는 이란의 석유 물량을 막지도 못했어요. 반면에 지금 한국, 일본, 미국, 뭐 영국, 유럽 등등등은 지금 에너지 문제, 그 외에 원재료 문제에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니 이란보다 미국에서 먼저 민중봉기가 지금 일어날 판이야. 미국에서 먼저 이란보다 정권교체가 더 빨리 일어날 판이야. 이런 상황을 봤다면은 미국이 어떤 뭐 중국을 견제하거나 전 세계의 페트로달러를 강화하거나 이것이 우리 자유주의 진영에게 도움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딴 짓을 했다는 것의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한 짓은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고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정도야. 왜냐면 딱 그 두 나라만 지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왜 예측이 틀렸을까? 세상이 변했다라는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몇 년째 못 이겼잖아요. 그걸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를 작은 나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지. 아니죠. 우크라이나 뒤에는 유럽 연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 연합이 보급품을 주고 무기를 대주고 미국도 일정 부분 대줬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못 이겼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다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 백업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은 전쟁의 양상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러뽕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우크라이나 같은 작은 나라를 큰 나라가 때리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폭력을 정당화했고 그런 침략의 명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히 침략해도 된다라는 식의 상당히 제국주의적 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겪었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당히 덜 떨어진 생각들을 가진 넉봉들이었죠. 그런 시야로 폭력을 정당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지 못했고 그러니 러시아가 이렇게 몇 년간 고생을 하고 나서야 넉봉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란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란이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후티 반군의 터키까지 뒤에 깔려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 이란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백날 이란의 본토를 때려도 그래도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이란이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해주고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고 이란이 버티면서 미국의 무기를 낭비시키고 미국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흔들리게끔만 만들어도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엄청나게 누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굴복을 했죠. 위안화 거래와 제재를 풀어줬으니까요. 이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전쟁이든 뭐든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이 돼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금융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국제 외교 분석가들은 종미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면 예전에는 10개 중에 그래도 한 5개는 맞았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 중심인 세계가 됐고 그 금융이 무기가 된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도자가 멍청하면 달러가 갖고 있는 힘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못 이기는 게임이 나온다는 걸 인정을 됐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옛날에 갇혀서 미국의 무기로 공포감을 주면 다 싹쓸이가 될 거다라는 생각만으로 이런 금융적인 세계를 무시한 채 그냥 가버리니까 다 틀려버린 거야. 이 금융이라는 거 어떤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타격을 준다는 거는 핵폭탄을 맞는 거 이상의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 금융지식이 없는 놈들에게 예측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이번에 잘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 애들의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페트로달러를 강화한다고 하는 이 단세포적인 생각들이 맞을 리가 없죠. 그건 해결책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기를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죽인다? 침략을 하고 폭격을 날리는 게 어떻게 해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일입니까? 더 약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놈들이 전문가랍시고 얘기하는 것들이 왜 틀리는지를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다. 또 전쟁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죠. 이제는 고가의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으로 폭격과 지상전까지 담당이 다 가능해졌단 말이야. 그 드론이라는 게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아요. 낮게 나르기 때문이고. 그러니 지상전을 하고 있는 육군한테도 박아서 그냥 몇 명씩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 인간을 대신해서 이 드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너무 고가의 미사일만 갖고 있었던 미국이 또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 이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것도 또 꼽아봐야죠. 봤듯이 미국이 폭격을 해서 이란의 어떤 미사일 시스템이 다 작살이 난 것처럼 트럼프는 얘기했지만 지금도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인가? 이란이
모든 게 박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쏠 미사일이 없으니 이제 금방 끝난다고 얘기했던 얘기들은 무엇인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식해서. 이란에 대해서 공부 한번 안 했다라는 거야. 이란이나 저런 산유국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다수의 돈을 무기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인프라 자체를 얘네들은 전쟁에 대비하는 체제로 갔단 말이야. 원전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담설 시스템인데 모든 이런 거를 이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 분리를 해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 터트려도 이런 데서 또 공급받으면 돼. 반면에 다른 두바이나 이런 좋게 사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담설 시설이 하나로 응집을 한 거야.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 거기한테 맞으면 걔네 나라가 더 오히려 더 죽어. 이런 데서 오는 차이를 전략적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폭격이라는 것만 듣고 알아서 싹쓸이가 됐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종매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돼. 그랬다면 이란이 왜 아직도 미사일 쏘는가? 왜 이란이 아직도 버틸 수 있는가? 쟤네는 물 먹을 텐데 어디서 먹느냐? 버틴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폭격이 실패했거나 다른 데 루트가 또 있다는 거죠. 쟤네들이 몇천 년간 싸워왔던 애들이라서 이미 대비를 해놓고 사는 거지. 그냥 멍청하게 한 곳에다 몰아놓고 사는 애들이 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미국도 지금 타격을 해봤자 폭격을 해도 다 못 맞추는 거야. 너무 넓어서. 이런 식으로 이란과 미국의 싸움 그리고 이걸 통한 금융적인 현상들 그로 인해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터질 누가 힘들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어느 쪽의 나라가 더 불리할 것이냐 이걸 감안했다면 그런 바보 같은 해석이 나올 리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과정에서도 우리는 누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없는지가 잘 구별이 되더라. 누가 종미주의적으로 눈이 멀어서 친미 반중으로만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반중 맺히는 늙은 놈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빨아먹겠다고 하는 사기꾼들이 누군지가 이번에도 드러났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고생을 하지만 사실 미국만 고생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타격을 줬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기회를 다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이걸 왜 박수를 칩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식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도 마치 이게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주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놈들이 박사, 선생님, 전문가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가 우파 진영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멍청한 놈들 말 듣고 그걸 진짜로 믿고 거기에 쏠려서 세상에 나오는 진실을 보질 않으니 그 생각을 해봐도 웃기잖아. 이란의 폭격을 맞아서 미사일을 못 쏠 거라고 나온 지가 몇 주 전이야. 근데 몇 주 내내 미사일을 쏴. 그건 지들이 틀린 거 아니야. 틀렸는데도 우기죠. 그 우기는 게 뭐예요? 그게 사이비 종교죠. 우리의 우파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우리의 돈들은 낭비되고 있다.